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한 마디씩 하셔야죠 또. 네. 네. 어쩜 어쩜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좀 제 나이보다는 어려 네. 보인다는 얘기, 피부 좋다는 얘기, 부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저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네. 저런 걸 이름하여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이런 메이크업을.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어떤 메이크업을 쭉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예. 가장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 또 저도 편안한 메이크업을 찾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화장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아주 소량의 메이크업만 하고 좀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윤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근데 정샘물 원장님 네. 그 남편뿐 아니라 네. 남자들이요 보통 그런 얼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맨 얼굴 있잖아요. 근데 맨 얼굴인데 맨 얼굴 네. 아닌 맨 얼굴 있잖아요. 네네.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게을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 분야를 요즘 우리 저 젊은 분들은요 엄청나게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요즘 되고 네. 싶어서. 네네. 근데 정샘물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게 참 생소한 직업. 네. 그저 방송국에서만 네네. 일하는 이런 직업 네. 이렇게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몇 년 됐죠? 이거 시작하신 지가? 제가 17년 됐습니다. 아유, 네. 그거 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워낙에는 엄마가 저희 친정 어머님이 예. 이대 서양학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 그냥 아기 때부터 미술책을 많이 봤고요.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좋아했고 예. 아마도 어머님의 재능을 제가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서도 저는 특히 유난히 인물화를 많이 그렸고 사람의 각기 다른 표정.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렇게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친한 친구 아니면 고마운 분, 뭐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항상 그 분의 사진을 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을 하고 그게 항상 취미였고 저의 유일한 낙이었고 저의 행복이었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그린 적은 없고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17살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사회생활? 아르바이트를? 네,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많이 사업의 실패로 많이 어려워지시고 저는 또 장녀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한데 돌파구라 하면 이제 뭐 학비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17살 때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은 자연스럽게 못하게 됐었는데 참 그것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안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들을 선생님들이 마련을 해주시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학장님이랑 뭐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 그림 잘 그린다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사진 주시면서 내 그림 하나 그려와봐라 이러고 주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네,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 주시고 제가 그 꿈을 꿀 수 있게 그러면은 해주신 거죠. 어머니의 재능을 받아서 그렇게 그림, 특히 인물화 쪽에 네. 재능이 있었으면은 네. 미대를 진학할 뻔했어요? 예, 저는 미대에 가서 화가 내지는 미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또 그때 막 그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다른 그 일반적인 많은 아이들과 저는 완전히 분리된 소외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특별히 선택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 소외인 줄 그래도 알았는데. 네, 정말. 소외인 줄 알았죠. 예.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다 다르게 평범하게 가니까. 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걸 음. 못하게 되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소외되고 막 이렇게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겪어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게 깊이 있게 그 세상을 또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저를 이렇게 다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식구가 어떻게 돼요? 5 형제고요. 네. 근데 장녀고. 예, 제가 장녀. 저는 쌍둥이인데 저희 언니랑 둘이가 장녀예요. 네. 아, 언니랑 둘이 장녀라 그러는군요. 그럼 쌍둥이예요. 차녀네. 쌍둥이세요? 네. 근데 10분이라 아, 10분. 예, 10분 차이라 10분도 언니는 언니죠. 그런가요? 언니라고 하면 차녀네. 그러면 그럼 그 언니랑 같이 둘이. 네, 네. 생활 전선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메이크업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예, 흔한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린 상황에서 저희 동기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이 다 서울 예전 아니면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정말 그런 연기나 이런 거에 재능이 많았던 친구들이고 지금 현재 연기자나 아니면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요? 알만한 사람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그 홍록기 씨라든가 홍록기 씨, 예. 그다음에 그 틴틴5 멤버들 중에 네, 몇 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뭐 잼의 리더였던 조진수 씨나 뭐 예.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있었고 이제 이쪽 일을 하니까. 이쪽 일을 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인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일을 해도 제가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아무 일이나 막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일들을 막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적성,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의 친구들이 연극영화과를 갔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예전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고 연기도 잘한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 가서 만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의 비전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제가 노력을 하고 그 친구들 메이크업 해주고 예, 뭐 또 무료로도 소개받고. 해주고 소개도 받으려고 하고 뭐 막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네. 사실 그 이제 방송 쪽에는 네. 쭉 그때도 있었었죠. 네, 네. 예, 이렇게 일들을 하긴 하지만 네. 그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물론 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그렇지만 네.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샘물 원장님처럼 확 튀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네. 이만한 위치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몇몇 그러니까 예비해 놓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잼이라는 가수를 맡아서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코 윤현숙, 이혜영 씨 그 가수 코코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이승현 씨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일을 주셨고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승현이 언니를 한 8년 정도 제가 메이크업을 전속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전속으로 하면서 승현이 언니의 어떤 룩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승현이 언니가 뭐 발랐던 뭐 립스틱이라든가 아니면 파운데이션 색조들이 이제 막 전국 품절이 일어나고 그게 잡지사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매체에서 많이 인터뷰를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뭔지 모를 때니까 뭐냐고 그러면 저는 정신없고 바쁜데 자꾸 물어보니까 박스 펼쳐놔주고 뛰어가서 일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고 그 제품이 그럼 동이 나는 거예요? 예, 전국 품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랬는데 승현이 언니한테 참 고마웠던 거는 그 당시에 저 아니면 메이크업을 아무한테도 안 받았어요. 꼭 어떤 중요한 일이어도 항상 제가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도 아는데 언니는 항상 그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뭐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언니하고 친한 동생들 소개시켜주는데 이승현 씨가?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고소영 씨도 만나고 예. 김지효 씨도 만나고 예. 김희선 씨도 만나고 예, 그래서 갑자기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이 사람이 한다 뭐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또 잡지사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예, 알려지게 된 그러니까 계기가 이제 됐죠. 잡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정샘물이 누구냐? 이 사람 손만 거쳐가면은 스타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 그 기사거리죠. 네. 정샘물 이름 참 이쁘죠? 그러게요. 네. 예명이에요? 아니요, 저 본명입니다. 한글 이름 같아요. 네, 순한글 이름이에요. 예. 네. 가족들이 다 그래요? 네, 네. 아. 쌍둥이 언니는 정세보미. 세봄. 세봄이. 은유라 시키는 글자가 이름이 세 개예요. 그래서 정세보미. 그다음에 저고요. 예. 그다음에 정다워. 다워. 정답다는 뜻의 정다워. 또요. 셋째 여동생. 그다음에 넷째가 정한범이라고요. 예. 옛날 고어인데 남자예요? 예, 한글 이름으로 큰 호랑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한범. 정한범. 그다음에 막내가 보람차다 할 때 정보람이. 그 보람이. 동생도 예, 세자예요. 네. 참 정보람. 재밌네요 이름. 네.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으셨어요. 예. 네. 야, 그 집 저기 그 식구들 이름 다 지으려면 한 왜요? 세물 뭐 세봄이, 보람이, 한범이, 다워. 어려웠잖아.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예, 결혼 27살 때. 아이 그럼 일찍 한 것도 건 아니네. 워낙에 동안이셔서. 글쎄요, 지금 결혼 27살 때면 그때 네. 한창 일을 바쁘게 할 때였을 글쎄. 것 네, 같은데요. 한참 바쁠. 어떻게- 예, 예. 결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독신을 주장하던 독신주의자였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결혼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부양 책임감.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동생들, 뭐 제가 그렇게 일을 해서 뭐 너무 빤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너무 빤한 그 상황에서 동생 학비들까지 책임. 예, 뭐 학비라든가 내지는 뭐 생활비. 학원비, 뭐 아니면 생활비.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언니랑 저랑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하려면 무슨 일단 첫 번째로 그 경제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혼수 비용도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성격상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결혼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접어놨었죠.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연기자의 사장님이셨는데 일을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기자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메이크업을 받았지만 그날이 제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한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프리랜서니까 비용을 이제 책정해서 선불로 받지 않으면 많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예, 거의 못 받아요. 반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래요? 네, 아니, 프리랜서들이고 또 뭐 여리여리한 조그만 여자애들이고 막 이러니까 아유, 예, 그래도 많이 안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예. 이렇게 그 일을 회사는? 주실 때마다 예. 돈을 정확하게 너무 주시는 거예요. 어. 일단 신뢰가 생겼군요. 그래서 일단
너무 젠틀하고 멋있는 사장님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할 때마다 최선을 정말 다하고 왜냐하면 뭐 내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달라는 대로. 예,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생활이 예,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3번째인가 만났는데 예. 청혼을 하시는 거죠. 3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보셨었네 계속. 네. 성격이 급하신가 보다. 예, 굉장히 예? 남자답고 예. 네, 성격이 급한 편이세요. 음. 근데 그래서 저는 독신이고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다 예, 싶어가지고 예. 그때 마침 이승현 씨가 아이싱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캐나다 출장을 가는데 한 예. 달 넘게인가 가는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떠나고 돌아와서는 이제 연락처도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 자체가 그냥 예, 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저는 음. 없으니까 그랬는데 뭐 그 바닥인데 저를 못 찾으시겠어요.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지금 남편이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없어졌으니 그건 큰 아니요 죄예요. 너무나 이렇게 매너 없고 말도 없이 너무나 그러는 거. 그러한 무례한 짓을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을. 너무나 조리 있게 말을 하니까요. 제가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세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너무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게 싫지 않았단 얘기야, 그죠? 권선이? 반감은 네. 없었죠 마음에. 네, 반감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싫지 이제 않으니까 그게 너무 들어오지.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얼마 그때 만에 이제 제가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가정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나 이렇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 네, 네.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인데 그렇죠. 너무 결혼이라는 대답이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게 다야?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그게 다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전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의 남자들은 네. 정이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제가 아무리 그게 현실이고 그래도 정이 확 떨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해서 저를 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갑자기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나서 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약속했었던 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가 문제지 사랑하면 그게 왜 문제냐. 그런 막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고맙고 훌륭하고 고맙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제들 그 5다 결혼했는데 예. 결혼 다 저희 남편이 다 시키고 학교도 다 보내고. 학교는 이제 벌써 제가 많이 했고. 27살 정도까지 네. 될 때까지는 벌써 다 이제 졸업한 상태고요. 네. 그 처음에 우리 정샘물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그 고등학교 때 아버님 사업 실패로 가정이 어려우면서 혼자 이렇게 동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네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네. 두셨다라는 네. 그 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네. 정말 큰 얘기잖아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은 받으신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확신이 든 것은 한 99년, 2000년인가, 99년인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결혼한 후에 이제 샵이 저희 남편이 또 결혼하자마자 조그만 프리랜서로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조그만 스튜디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글로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와서 편안하게 받으시게 해라. 그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가 좁아지고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 마음적으로. 왜냐하면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어떤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많이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타겟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시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파리로 떠났어요. 파리로 떠나서 이제 처음 저희 남편하고 떨어져서 여행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해본. 혼자. 아니요, 이제 아는 동생 둘이랑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갔는데.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상황에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그걸 일해주고 있고 저를 이제 피신시킨 거죠. 힘드니까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진이라는 그 친구가 클라리넷을 하는 친구인데 와이프는 플룻을 하고 레아라는 예쁜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가 저랑 같이 간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이어서 이제 저희들을 파리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을 도와주는데 저는 처음에 딱 보는 순간도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한 듯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 저는 크리스찬인 걸 딱 보고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생김새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눈빛이 너무 이렇게 딱 보자마자 감동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힘든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뭐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내내 2주 있는 동안에 하나님 얘기를 단 한순간도 안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닫혀있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파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내 의지인 줄 알고 내 주변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그 분의 인도하심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너무 느끼고 왔어요. 절실히 느끼셨구나. 예, 너무너무 느끼고 왔어요. 네. 그러면 남편하고 시댁은 네. 결혼 믿는 전부터 분인 믿는 것 같아요. 가정이었어요? 네네. 믿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셨었죠. 그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 그다음에 아주버님도 안 믿으시고 그랬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다 교회 다니세요. 다. 그러면 그 정세물 원장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네. 언제부터 교회를 언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인가 그렇게 교회 나갔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예, 저희 이제 친정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그런 힘든 상황들 때문에 정말 많이 이렇게 교회 많이 안 나가고 정말 너무 죄 많이 졌죠. 어린 나이에 그 막 갈등하고 막 그런 시기에 예, 많이 멀리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얘 안 되겠다. 너 잠깐 피정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시고 네. 얘기 듣기로는 아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파리에서 만난 그 네. 친구 네. 그리고 또 정말 제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준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남편. 남편. 네. 그러니까 제가 내가 내 인생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네, 남편을 사람이.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아까 그리고 그분 또 한 분은 저 쌍둥이 네, 언니? 네. 쌍둥이는 아까부터 계속 언니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네, 저희 쌍둥이 네. 쌍둥이 언니는 제가 막 그렇게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을 때에서부터 항상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메일로 아니면 문자로 끊임없이 그 성경이라든가 성경 말씀 그리고 묵상하는 묵상 에세이 그런 거 계속 보내주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네. 세봄이 언니? 네, 세봄이 언니. 근데
자매가 네. 그 특별한 끈끈한 정은 있지만 네. 그렇게 네. 그 영적으로 막 그렇게 케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네. 그거는 참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네. 예. 너무 귀한 언니를 그렇죠. 뒀네요. 네. 정샘물 원장님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죠? 네. 잠깐 한국에 네.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미국은 무슨 일로?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저희 어떤 샵의 비전, 예.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카데미도 있고, 예. 또 제가 메이크업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또 어떤 기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싶은 어떤 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면은 예. 항상 이제 많은 전문인들과 대화를 하게도 되고 뭐 그렇지만 전문가는 그냥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움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좀 튼실해지고 좀 이렇게 건강해지게 학문적으로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유학 중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파인 아트 아주 리얼리스틱을 베이스로 해서 예.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코스들을 전부 다 지금 했고요. 이제 몇 나머지 년 했어요? 1년 했어요. 지금 앞으로는? 1년 했고 앞으로 한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남편도 거기 같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업체가 또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 샵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그런 비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2명 정도 같이 상주하면서 미국에? 예, 예. 뭐 제가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일도 하고 뭐 한국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음. 예를 들면 출장 스케줄이 이제 잡히게 되면 한 예. 2, 3주 전에 학교하고 이제 타협을 봐서 뭐 뉴욕이라든가 체코, 캐나다 뭐 이런 데로 출장도 가고 네. 네, 그렇게 일과 공부를 좀 병행하면서 아이고 있어요. 참. 네. 그 처음에 네. 할 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네. 그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네.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체계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저절로 그때는 뭔가 내가 좀 소외되는 듯 했으나 지금 네. 선택이었다는 게 그 말이 네. 지금 그대로 이해가 그러니까요. 되는 네, 네. 그런 측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시기에 네. 다시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남편이 참 외조를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따로 아유, 떨어져 뭐- 있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집사님 어때요? 저는 알아요 그 심정.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네.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 네, 내가 너무-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맞아요. 고맙게 생각하시죠. 너무너무 뭐 말로 못하죠. 뭐 아까 너무나 말로 영향을 다 주는 못하죠. 사람 중에 남편이 있었으니까. 네.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시부모님 저기 시어머님은 어떻게 권사님이신가요? 지금? 아니요, 직분 아직 없으시고요. 그러세요? 네. 시어머님이 네. 우리 정샘물 원장님이 오늘 방송 나오신다니까 쪽지 편지를 하나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게요. 그럴게요. 네. 샘물아, 너만큼 햇살이 밝은 아침이구나.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는 내가 며느리를 얻고 딸을 얻은 기분. 너는 모르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다. 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는 모습이 좋고 새송아처럼 정다운 내 웃음이 좋고 내 남편 사랑하는 지극한 내 모습이 나를 흠뻑 반하게 한단다. 샘물아 사랑한다. 샘물아 파이팅.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너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샘물아 사랑한다. 아유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어요. 아니 저 어느 사랑받는 며느리이기도 하세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채성화 같은 웃음. 같은 정다운 내 웃음이 좋고 이런 표현 참 힘들거든요. 어머니께 한마디. 네. 아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너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에 지금 11년간 네. 계속 저 시댁에서 같이 사신다고요? 네, 시부모님이랑 같이. 그러니, 그러니 우리 저 정샘물 씨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런 분 드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아들만 있는 집에 딸을 얻었다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표현을 아니 이게 해주셨거든요. 굳이 분석을 하고 저 더 자세히 하면 정샘물 씨가 사실 얹혀 있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하니까 네. 살리면 안 되니까. 네. 그죠? 근데 시부모님이랑 살면서요. 예.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내가 모르고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 어머님이 원래 신문 기자 출신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네. 논리적이시고 막 굉장히 세련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아주 작은 태도, 그다음에 말하는 어떤 표현법,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셔서 사실 저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들과 많이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른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머님이 그 신문 기자 출신 그 네. 어머님이 이시죠, 네. 그죠? 네. 맞아요. 궁금하죠? 아시는 예? 분이세요? 이효령 교수님하고 어떻게 되세요? 시외 삼촌이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님의 바로 위에 오빠 오빠. 되시죠. 네. 작년인가요? 이효령 네. 교수님이 저 세례 받으신. 예, 세례 네, 받으셨어요. 작년에 이제 2007년은 저희 가정이 정말 너무 축복의 한 해였는데 예. 저희 시애 삼촌과 저희 아주버님, 네. 그다음에 시아버님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 세례 받으시고 다 교인이 되셨죠. 그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죠. 그죠? 이제 저희 친정과 시댁이 다 크리스찬이 됐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말 그 가정에 샘물처럼 그 네. 사랑의 그 복음의 그 생명수가 네. 퐁퐁 솟아오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너무나 이효령 교수님 그저 감사하고. 네. 그 외며느리가 저하고 저 아나운서 동기예요. 예. 김경희 씨도 아마 네. 저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다 알아. 네. 그러게 말이야.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더 잘 알아. 이렇게 보면 네, 아는 네. 분은 뭐 누구고. 네, 네, 네. 왜냐면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샘물 씨가 11년 전에 네, 결혼하실 때 네. 그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혼수 뭐 이런 것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 충분히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도 준비 못했죠. 뭐 하나도 하나도요? 준비 못했고 어머니가 그래서 드신 거. 저는 안 하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하나도 할 게 없다. 하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예. 결혼 날짜 잡히고 부모님도 막 너무 시름에 잠겨 계시고 너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주시는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을 주시면서 거기에 빼곡히 포스트잇 붙이고 또 형광펜으로 다 정리하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최고의 읽어보라고 혼수네요. 예, 읽어보라고 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 한 권의 책이 제가 11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고 어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혜가 너무 가득히 담겨 있었고 그걸 통해서 너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너무 상징적인 거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보여지는 것들에 가려서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그 절묘한 그런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불행한 주변의 상황들을 또 보게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끼리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닌 정말 네, 그 책 한 권으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거의 스타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책을 지금 네. 그 신부화장하고 그 예비 네. 신부 오시는 분들한테도 선물 주신다. 많이 예. 전해주신다. 그 책 받은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정말. 네. 제가 그 책을 책 선물 받았다고.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행복했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신부 화장을 하면서 그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샵에 이렇게 창고에 있다 하나씩 사인해서 드리고 그래? 예, 뭐 한 100권씩 주문해서 이제 뒀다가 예, 한 권씩 제가 메시지 좀 작게 써가지고 신부님들께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고 편지가 몇 장 왔어요. 네. 신부님들한테 그러면서 원장님 때문에 결혼 생활의 어떤 기쁨을 맛봤다. 너무 감사한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 네, 보람이 있었어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을 돕는다. 돕는다. 네. 이게 저 헌법에 딱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들은 의무적으로 읽고 그냥 저기 글자만 보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다 예, 읽어야 돼. 정말 그리고 그 저 안에 독후감도 있는 마음을. 써내고 네. 그 통과해야 결혼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샘물 원장님께 메이크업을 받은 신부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겉에 네. 보이는 그 화장도 아름답겠지만 네. 그것보다 더 깊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사실 그럼요. 얼굴이 아름다워질 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선물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원장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할 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 그럼요. 주시니까. 예, 예. 네. 자녀가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예. 네. 작전상 그렇죠. 네. 일하시기 바쁘니까. 네. 그래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네.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뭐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여쭐게요. 올 한 해는 제가 미국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었던 거는 양쪽 가정, 그다음에 저희 샵의 어떤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선생님들, 저희 모두 가족들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뚝 섰으면 좋겠고요. 또 그 쓴 것을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을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 몸 자체가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예배이고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방학 잠깐 그 시간 내서 한국에 지금 오셨는데 네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래요. 내가 매일 네. 기쁘게 참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다. 큰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좀 전해주세요. 네, 예. 네, 그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송년회를 저희 전 직원들이랑 같이 하면서 예. 올 한 해는 정말 기뻤는데 월드비전과 같이 예. 이제 송년회를 했어요. 예.
그냥 무작정 소비하는 그런 송년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또 그 후년도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고 또 권사님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권사님의 책으로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그것이 곧 실천이고 실천함으로 사실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실천함으로 조금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네. 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 생각도 행동도 너무나 아름다운 정샘물 원장님과 함께 마르지 있는데요. 않는 샘물 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찬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